안녕하세요. 웹캠 다 켜주시고요. 자료실에서 모의고사 예제 파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빠르게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환식 왔어? 안 오셨고, 이정혁, 네. 권민재, 네. 김나모, 네. 여동건, 저 시합 갔습니다. 누구? 동건이 시합, 오늘 동건이? 시합이어서. 네. 조윤의, 네. 하정우, 네. 박서연, 임혜, 네. 임혜민 왔어요? 혜민, 김관우, 네. 김주희, 예. 김형남, 네. 오성현, 네. 조윤성, 네, 교수님. 최석일, 네, 교수님. 안정식, 예, 교수님. 고유성, 네, 교수님. 예, 정서연, 네. 예, 현지우, 네. 이중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보경, 김윤석, 신성현, 네. 김예린, 네. 김희연, 네. 권하늘, 네, 교수님. 박유빈, 네. 성원빈, 네. 박철우, 네. 홍동환, 네. 박준영, 네. 양태욱, 네. 이승훈, 네. 성자유, 네. 신정원, 네. 임수연, 네. 안윤선, 안윤선, 김서연, 네. 홍지혜, 네, 교수님. 김도영. 네. 네, 혹시 호명 안 되신 분 있나요? 웹캠 다 켜주세요. 이정혁, 서현 학생 아프다고 했고, 자유, 정식, 원빈, 관호. 교수님, 저 한 5분만 있다가 켜도 될까요? 왜요? 지금 이제 주차만 하면 돼서 바로 끄겠습니다. 뭐라고 들리진 않지만은. 네. 교수님, 저도 한 10분만 있다 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모의고사 오늘 풀어드리는데 한 5문제만 풉시다. 네, 뭐 안쪽에 프로젝트 한 7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5개까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격증 시험을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접수 사이트를 아직 안 만들어 주셨더라고. 우리 그래도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사이트는 제가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있으니까 다시 공지해드리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 질문 좀 받을게요. 모의고사 받아주시고 안쪽에 이제 1번부터 A번, B번, 그다음에 C번, D번 형태로 소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소문항이 지금처럼 5개에서 적게는 4개에서 한 6개까지 이렇게 소문항이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시험은 다음 주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번 프로젝트 1 열어주시고 요 문제는 뭐 중요하다 뭐 이렇다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잘 풀이가 되셔야 시험 보실 때 크게 문제 없이 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보시면 볼까요? 1번부터 보여드리는데 1번에 1-1, 1-A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시험 문제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라는 워크시트에서 한 행씩 번갈아 음영 처리되도록 표의 서식을 지정해라. 먼저 이제 고객이라는 시트로 가주시고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한 행씩 번갈아 가면서 음영 처리되도록 표의 서식을 지정을 해달랍니다. 표의 서식, 이 부분이 포인트죠. 임의의 표의 서식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표의 서식은 홈 탭에 있고 표 서식 이렇게 내려주셨을 때 음영이 처리되어 있는 첫 행과 뭐 중간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어디든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음영 처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어 있는 행위 이런 스타일을 아무거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아무거나 눌러주면 돼. 그래서 클릭을 해서 저는 중간 그룹에 있는 세 번째 스타일을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고요. 확인을 눌러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음영 처리가 이렇게 되었잖아.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새 행을 삽입할 경우 지정된 서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행이 하나가 추가되잖아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건 안 해도 돼. 행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이 서식이 업데이트 되죠. 음영 처리가 되어지죠. 이렇게 되도록 표 서식을 지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객 워크시트로 이동을 합니다. 고객 워크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미국 지역의 고객이 처음 나오고 캐나다 지역의 고객이 다음에 오도록 표를 정렬해라. 그런 다음 각 국가의 고객을 국가 또는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마지막으로 각 주 또는 이제 뭐 그런 다음이라기보다는 이 국가 또는 지역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미국 그리고 캐나다 가볼까? 주문별 고객 국가 또는 지역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있고 캐나다가 보입니다. 미국 다음 캐나다가 오게끔 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오름차순 지정해달라. 오름차순 설정해라. 근데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우스 포인터는 아무데나 위치를 해주시고 데이터에 정렬 눌러줍니다. 데이터에 정렬 눌러줍니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국가 또는 지역 선택을 해주신 후에 정렬을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뭐 미국 그리고 캐나다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목록이 하나가 들어가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기준을 추가해서 국가 또는 지역에 오름차순으로 설정해 줍니다. 괜찮아? 이대로 한번 눌러볼까? 이대로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볼까요?
이거는 안 되네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네. 얘를 우선 기준을 삭제해 주시고요. 기준을 삭제해 주시고 미국, 캐나다만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미국, 캐나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 가나다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이렇게 지정하라는 것 같아요. 미국과 캐나다. 미국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 캐나다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가나다 순서로 정렬이 이렇게 오름차순 되어지네요. 요거는 보여드리지 않았거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은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뭐 가나다 순서 아니면 그 반대로 정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처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 사용하는 정렬이 이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이에요. 괜찮아요?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미국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 캐나다 고객이 다음에 나오도록 정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국가 또는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그냥 이거 사용지정 목록 했더니 이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어. 우편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을 해달랍니다. 우편번호 기준 추가,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정렬이 먼저 되었고 같은 데이터들 중에 한 번 더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괜찮아요? 다중 정렬하는 것인데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거 근데 풀이 과정이 잘못돼 있을 거예요. 데이터 탭의 정렬, 그다음에 정렬 대화 상자에서 뭐예요?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을 한 후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을 해주신 후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미국, 캐나다 입력하시고 추가 눌러주죠. 추가, 확인. 그 다음에 기준을 추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우편번호를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주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죠?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수정한 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수정해 놓은 거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번은 요렇다. B번은 요렇다. 내려가서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에서는 고객이라는 워크시트에서 엑셀 함수를 사용하는 수식을 i2셀에 현재 나이의 열의 값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을 계산해라. 함수를 이용해서 i2셀에 수식을 구하래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i2셀 여기다 구하라는데 현재 나이가 보이잖아요. 얘네들의 평균. 그냥 에버리지 아니야? 에버리지? 괜찮아, 에버리지? 에버리지 이용합니다. 저는 수식에 들어가서요. 수식에 자동 합계 평균 요거 눌러서 그냥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클릭을 했더니 에버리지가 입력이 되고 근데 범위가 잘못되었죠, 지금. 범위가 잘못되었어. 블럭을 다시 잡아주시면 되세요. F2셀부터 F37셀까지 블럭을 지정을 해줍니다. 앞쪽에 에버리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안에는 F2부터 F37셀 엔터 눌러주시면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57.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단순 평균이죠. 뭐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평균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돼요? D번 가도 되나요? 네, D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D번에서는 제품이라는 워크시트를 사용해라. 제품 워크시트 눌러주시고 제품 워크시트에서 무게 열의 값이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숫자 형식을 적용을 해달래요. 우선 가볼까요? 소수점 자리 3자리 주라는 거예요. 숫자 형식으로. G열의 포인터를 저는 G열 전체를 잡았습니다. G열 전체를 잡고 홈 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홈 탭에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우선 바꿔주고요.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자릿수 늘림을 하나, 둘, 3번 눌러서 소수점 자리 3자리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 정도?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내용의 D번이 되겠습니다. 숫자 형식으로 먼저 바꿔준 후에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시를 하였네요.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은 주문이라는 워크시트에서 주문 이동해 주십시오. 자동 서식 지정 방법을 사용해라. 자동 서식 지정 방법을 사용해서 평균을 초과하는 값에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이런 서식이 적용되도록 설정을 해달래요. 근데 조건이 뭐야? 결제금액 열에 설정을 해주는데 평균을 초과하는 이게 조건이지. 이게 조건이야. 평균을 초과하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동 서식 지정 방법은 그냥 매치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나오면 그냥 조건부 서식이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한결 이제 문제 풀이하실 때 쉬우실 것 같아요. 조건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에 이런 서식을 주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블럭을 잡습니다. 결제금액이라는 열을 블럭으로 쭉 F3부터 F20셀, F3에서 F20셀 블럭으로 잡아주시고요. 홈 탭에 스타일이라는 그룹으로 이동하면 조건부 서식 찾으셨죠? 우리가 필요한 조건은 평균을 초과하는, 뭐 평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아도 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 지금 평균 어쩌고는 상위 하위 규칙 안쪽에 평균 초과 보이시죠? 얘 눌러주시면 되세요. 클릭을 하시고 서식은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뭔진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 서식에 적용되어 있는 셀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블럭을 잘 잡아주셔야 한다는 거.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때는 블럭을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괜찮아요? 내려가서 F번 보여드립니다. F번에는 주문이라는 워크시트에서 엑셀 함수를 사용해서 가장 높은 결제금액 값을 갖는 개별 주문의 결제금액 값을 나타내는 수식을 I2셀에 주문이라는 워크시트로 또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I3셀이네, 2셀이 아니네. 잘못 제가 썼네요. 그렇죠? I3셀에 나타내는데 요 중에서 조건부 서식 줬던 그 영역 중에 가장 큰 데이터를 나타내는 함수를 적용해 달래요. 맥시멈의 약자 맥스라는 함수 기억나십니까? 맥스? 맥시멈, 미니멈, 에버리지, 썸, 카운트 A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직접 쓸게요. 모든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고요. max 괄호 열고 아니면 m만 입력해도 m으로 시작하는 함수의 목록이 쭉 나타나는데 이 중에 max
라는 함수를 더블 클릭. 괄호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영역은 F3에서 F20셀 영역입니다. F3에서 F20셀 괄호까지 닫아주시고 엔터. 괜찮아? 요것이 해당하는 맥시멈 가장 큰 값 나타내주는 그러한 수식이었습니다. 두 개 했죠? 지금 함수는 에버리지, 맥스 이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G열 가도록 할게요. G열에서는 주문별 고객이라는 워크시트 먼저 이동을 해주시고 주문별 워크시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엑셀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에 중복된 데이터의 레코드를 제거해라. 근데 기준 열이 보이네. 거래처명의 값을 갖는 중복 거래처명의 값을 갖는 모든 레코드를 제거해 달랍니다. 요거는 뭐야 지금? 이쪽에 보면 B열에 레코드 명이 보이는데요. 2개 이상이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다른 거는 2개 이상 써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 B열의 거래처명은 하나만 입력이 돼 있어야 되나 봐. 하나만 남겨두고 다 제거하고 싶대요. 괜찮죠?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인터 올려주시고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만약에 시험 보실 때요. 이 기준이 만약에 없다면 기준이 없어. 뭐 예를 들어 거래처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주문별 고객 워크시트에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라, 중복된 레코드를 제거해라 라고 나온다면 이대로 그냥 두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있었죠. 거래처명. 얘만 체크하셔야 돼요. 얘만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몇 개 남아있고 몇 개 제거됐다. 잘 나오나요? 여기까지 해당 몇 번이야? 예, G번. 요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1을 다 푼 거예요. 지금은 문항수가 조금 많았죠. 7개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문항수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덩어리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될 거예요. 4, 5, 20. 5문제에서 많으면 6개의 프로젝트를 풀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괜찮아? 근데 왜 캠을 안 켜시는 거지? 교수님, 네. 근데 10번에 보면은 평균 10번에 구할 보면 1번에 10번이 네. 보면은 그 평균 구할 때 F2부터 F37이라 되어 있는데 고객 시트에는 20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네요. 풀이가 잘못된 거네. 그치? 20셀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셀까지네.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장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오늘 저장하자. 저장합시다. 지금 잠깐만요. 출석을 다시 체크해야 되겠어. 교수님, 이것도 네. 영상 올려주시나요? 나중에? 동영상? 네. 이거 올릴 필요가 있나? 지금 이렇게 풀이 과정을 엄청나게 써놨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써놔가지고 올려드릴까?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안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녹화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체크를 다시 하고 이름만 쓸게요. 4월 19일. 그리고 캠 안 키면 제가 인정을 안 해드린다고 했는데도 안 켜셨네요. 출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캠 안 켜신 분. 서연, 윤서 학생은 지금 켰고, 예, 나머지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키는 거지, 근데? 수업을 안 듣는다라는 거죠. 수업을 안 듣고 있다라는 거잖아. 교수님, 교수님 수업 저는 문자 따로 드렸습니다. 봤어요. 빼고 나머지 분들. 교수님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혀가지고 네.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선 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5천 기부자 라는 이 워크시트에 A5셀부터 문서 폴더에 있는 이 텍스트 파일을 탭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가져와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나누어드린 폴더에 보시면은 작성자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요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엑셀에 A5셀부터 쭉 붙여넣기 하라는 것인데 이 데이터는 지금 그냥 입력된 게 아니라 요 중간중간에 탭키가 눌려 있거든요. 탭키를 구분으로 해서 열을 찢어 놓으라는 거야. 열을 구분시켜 놔라 라는 겁니다. 보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어떤 분이 마이크가 켜 있네. 누가 마이크가 켜 있나 볼까? 끄셨나? 네, 끄셨네요. 그래서 요 열을 구분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A5셀에 저는 포인터를 위치를 하고 A5셀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를 하고 데이터로 가시게 되면은 데이터 가져오기. 이 시험 보실 땐 지금 365 버전이거든요. 이게 오피스 365 버전이랑 약간 달라요. 프로페셔널 버전이랑. 시험 보실 때는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시험을 보게 되실 거예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에서 가셔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 요거 그냥 눌러도 될 것 같은데 텍스트 CSV 그리고 저는 바탕화면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세팅을 해놨는데 압축을 안 풀면은 당연히 이렇게 선택이 안 되죠. 그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는 압축을 풀어서 설치해 주시고요. 작성자 선택해서 가져오기 눌러줍니다. 원래는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행의 기준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 세트 기준. 그리고 원본 탭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열머리글 지정이 안 돼 있네요. 그죠? 데이터 변환을 그대로 눌러주면 안 되는데 다음으로 로드 눌러볼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열 머리글 지정이 안 되네요. 근데 우선은 지금은 화면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마법사 대화상자, 단계별로 진행하는 마법사 대화상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요 상태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CSV 파일 선택하시고 작성자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원래는 다음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탭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만약에 쉼표로 구분해라, 쉼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쉼표가 찍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셀에 다 들어가지는 형식으로 미리 보기로 보이죠? 지금은 탭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그냥 로드하면은 시트가 생기면서 A1셀부터 붙여넣기 될 거예요. 로드를 하실 때 다음으로 로드 점점점 눌러서 기존 워크시트에 A5셀부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 대화 상자만 똑같네. 요 대화 상자만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 셀부터 붙여넣기 되는 것 쭉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약간의 과정이 다르거든요. 네, 요 과정이 맞아요. 지금 다음 버튼 누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탭 체크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고 마지막 대화 상자 나오면 A5셀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365 버전이랑 조금 보기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캡처해서 화면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뒤로 이동해서 B번 보여드립니다. B번에서는 오리건주라는 이름의 범위로 이동해라. 이름이 정의돼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이름으로. 이름이 정의돼 있어. 왼쪽에 이름 상자 내려주시면 정의되어 있는 목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름의 목록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중에 오리건주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분이 블록으로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딜리트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당 B번의 내용입니다. 별거 없지? 이번에는 C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천기부자라는 이름의 새 워크시트를 통합 문서에 추가해라. 워크시트 추가는 그냥 단순. 시트 추가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요 하단에 플러스 기호 눌러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플러스 기호 눌러서 더블 클릭. 천기부자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시트 이름만 제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죠? C번 괜찮으신가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D번 보겠습니다. D번은 제가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인데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설명은 해드리진 않았어요. 5천 기부자라는 시트로 이동해서 C의 3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C의 3셀에 작성자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근데 얘를 클릭을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작성자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링크라는 걸 걸어달래요. 하이퍼링크. 링크 걸어달라. C의 3셀에 포인터 올려주신 후에 삽입으로 가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텍스트 그룹에 죄송해요. 링크 그룹에 하이퍼링크. 이것도 조금 다르네. 메뉴가. 그냥 링크 눌러볼게요. 시험 보실 때는 아마도 삽입에 하이퍼링크라고 그냥 대놓고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 목록 내리지 마시고요. 링크 위쪽에 메뉴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나타냅니다. 얘는 똑같아. 얘는 똑같아. 보시면 연결 대상이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렇게 3개 중에 랜덤하게 나와요. 기존 파일 웹페이지, 현재 문서, 전자메일 주소. 이 셋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출제되어집니다. 기존 파일의 경우에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눈으로만 보셔도 되는 게 나는 얘를 클릭하잖아? 그러면 작성자라는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작성자라는 이 파일이 열렸으면 좋겠다. 누르면 메모장이 바로 열려요.
이게 기존 파일이에요. 뭐 클릭하면 이미지가 열렸으면 좋겠어. 얘를 클릭하면 뭐 한글 파일이 열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기존 파일. 그리고 웹페이지, 슬래시 웹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주소 부분에 www.naver.com 다음 점 내시네요. 얘를 클릭하면 요 도메인 주소에 웹페이지가 열렸으면 좋겠어. 타이핑을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가 바로 오픈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존 파일 웹페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문서는 열려있는 파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재 문서예요. 프로젝트 2라는 파일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나는 C의 3셀을 클릭하면 1000기부자라는 시트에 C의 3셀이 3셀로 이동되도록 하고 싶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클릭을 했어요. 1000기부자로 이동이 되고 C의 3셀로 이동까지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것이 현재 문서예요. 이번엔 전자메일 주소잖아요. 전자메일 주소는 그냥 전자메일 주소. 그냥 그 고민할 겨를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는데 munkr@naver.com munkr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데 오타나지 않도록 naver.com 앞쪽에 메일 to라고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메일을 보내기 위한 명령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낼 수 있게끔 링크가 걸립니다. D번 괜찮아요? 아까 보여드린 하이퍼링크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전자메일 웹페이지인지 현재 문서인지 전자메일인지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잘 메뉴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가볼까? 2번 1000기부자가 첫 번째 오도록 워크시트를 정렬해라. 워크시트 자체를 정렬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워크시트를 맨 앞쪽에 위치하라는 거죠. 얘를. 이동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맨 앞쪽으로 5000기부자를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네요. 5000기부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프로젝트 2 다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프로젝트 잘 풀려?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프로젝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3 열어주시고 세 번째 프로젝트 열어주시고요. A번 봐볼게요. A번에는 상하 여백, 좌우 여백,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백은 엑셀에서 사실 이대로는 여백이 필요가 없거든요. 인쇄할 때는 여백이 필요하지. 종이에 대한 여백이니까. 인쇄 설정입니다. 인쇄 설정은 대부분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여백 이렇게 눌러주셔서 지금 나와 있는 2.54, 2cm 얘는 없거든 지금. 하단에 사용자 지정 여백 눌러주셔서 위아래 2.54 아래쪽도 2.54 왼쪽 좌우는 2cm 오른쪽도 2cm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 1.3 그다음에 바닥글도 1.3으로 지정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쇄 미리 보기 보셔야 되겠죠. 문제 프로젝트 3-A번이었고요. 내려가서 B번 봅니다. B번에선 19행과 20행을 숨겨라.
19행과 20행을 숨겨달래. 삭제하는 거 아니야. 19, 20행을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19와 20을 블럭으로 같이 잡아주시고 오른쪽 눌러주셔서 숨기기. 그러면 18번째 행, 그 다음에 21행이죠. 18번째 다음에 21행. 괜찮아? 숨기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내려가서 10번. 아래로 스크롤할 때 구행과 워드 아트가 항상 표시되도록 워크시트를 설정해라.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도요. 내려도 뭐가 보이도록 구행 그 위쪽에 이 내용들이 항상 보이도록 워크시트를 설정을 해달래요. 이거 지난주에 공부한 틀 고정이라는 것 기억나세요? 틀 고정? 틀 고정은 선택한 행의 위쪽 부분이 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0행을 선택해야만 9행과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글자인데 뭔가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글자 이런 것들을 워드 아트라고 합니다. 워드가 글자잖아. 워드에 아트를 준 거야. 뭐 소름 끼치는 아트는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워드 아트 요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구행도 고정이 되도록 설정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문제예요. 문제를 잘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좀 째려봐 주시면 되고요. 10행 선택하시고 보기에 틀 고정에 틀 고정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고정이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요 정도. 괜찮아? 틀 고정? 틀 고정도 메뉴만 잘 확인하면 돼. 여기까지 C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D번 보여드릴게요. D번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진 않았다. 이것도 풀어드리진 않았어요. 설명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스프레드에서 접근성 문제를 확인해라. 영업 묘목 재고를 대체 텍스트. 여기에서는 대체 텍스트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제목으로 추가를 하고 오류를 수정해라. 경고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 대체 텍스트라는 것을 우선은 지정을 해달래요. 표에서 오른쪽 눌러줍니다. 오른쪽 눌러주시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 표라는 메뉴가 있고 요 중에 대체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예, 클릭을 하시면은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목에 영업 묘목 재고 영업 묘목 재고라는 제목을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하시고 설명은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대체 텍스트가 설정이 되었는데 확인은 안 돼요. 요거는 이제 파일을 열었다? 근데 약간 이제 뭐 네트워크가 좀 느리다거나 컴퓨터가 느리면 그림이 삽입이 되었는데도 막 그림이 깨져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요즘에는 사실 많이 없거든. 예전에 우리 때나 인터넷이 막 느리고 막 이럴 때 삽입되어 있는 게 다 안 보이고 이랬어요. 그때는 그림이 들어갔는데 뭐 어떤 그림인지 모르잖아. 그치? 표가 이렇게 삽입이 됐는지 어떤 표인지 모르잖아. 그때 대체 텍스트로 여기에 표가 삽입됐는데 이 표는 어떤 표다 라는 것을 텍스트로 표시해줘요. 그것이 대체 텍스트예요. 이것도 메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보로 들어가서 접근성 검사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다시 파일에 정보 이렇게 들어가셔서 문제 확인 눌러주셔서 접근성 검사를 하라고 했잖아. 뭔진 모르지만 얘는 읽기 어려운 컨텐츠가 있는지 문서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은 뭐예요? 어떤 에러가 없어 사실.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이 표에 에러가 있는 상태로 세팅이 돼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대체 텍스트를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에러가 있는데 얘는 영업 묘목 재고에 대한 표다라고 보인다고. 대체 텍스트가. 괜찮아? 근데 뭐 경고만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까 이대로 이제 확인하시고 X 눌러주신 후에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요거 지금 좀 빠져있죠? 세 번째 빠져있네요. 파일의 정보의 문제 확인. 파일 정보 문제 확인 클릭해서 접근성 검사. 요거까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요거 지금 하나 빠져 있는데 수정해서 다시 수정분 올려드릴 테니까 고치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프로젝트. 지금은 세 번째 프로젝트는 4문제밖에 없었네요. 그죠? 내려가서 네 번째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 열어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인쇄할 모든 페이지에 구행의 열 제목이 표시되도록 자동차 재고 워크시트를 구성해라. 인쇄할 모든 페이지에 구행의 열 제목이 표시되도록 자동차 재고 워크시트를 구성을 해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쇄를 할 때 요거 있잖아, 구행. 얘가 두 번째 페이지에도 나오고 세 번째 페이지에도 나오고 이렇게 항상 모든 페이지에 인쇄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것도 그럼 뭐예요? 인쇄 설정이지 않아? 인쇄에 대한 것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반복할 행에 커서 위치하시고 구행 전체 잡아주십시오. 구행 전체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장, 데이터가 지금 몇 개 안 돼서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행이 많아서 넘어가도 열 머리글은 항상 인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A번에 4-A번이 되겠습니다. B번 볼까? B번은 픽업이라는 텍스트를 트럭이라는 텍스트로 모두 교체해라. 픽업을 찾아서 트럭으로 모두 교체해달라. 이거 그냥 찾기 바꾸기지. 찾아서 변경해주면 되잖아. 그치? 메뉴는 컨트롤 F 눌러줍니다. 파인드 약자야. 근데 얘는 탭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 바꾸기로 가서 픽업을 찾아라. 찾아서 트럭으로 변경해달라. 오타만 안 나면 되겠죠? 오타만 안 나면 돼. 혹은 메뉴를 이용하실 땐 홈 탭에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메뉴 써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모두 바꾸기 눌러주시면 총 3개가 변경됐다. 확인에 닫기 눌러주시면 이제 차체 이 부분에 픽업이라는 텍스트는 없어졌을 거예요. 찾아서 수정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4번의 B번이 되겠습니다. 좀 빨라요?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 이 정도 속도 괜찮아요? 빠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가는 행당 가격의 95%래요. I열에 각 자동차의 할인가가 표시되도록 수정을 해달랍니다. 이건 무슨 그냥 뭐야 얘는? 어이없네. 여기 할인가 나타내라는 어이없을 것까지는 없죠. 어이없을 것까지는 없는데 할인가를 나타내라는데 가격의 95%에 대한 데이터를 이쪽에 나타내래. 뭐 하면 돼? 여기다가 0.95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모든 수식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G의 10셀 클릭, G의 10셀 클릭 곱하기 0.95 입력을 해주십시오. 0.95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95%에 대한 데이터 값이 이쪽에 나타나고요. 또 이 방법도 있어요. 는을 쓰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G의 11셀 곱하기 95% 이렇게 단위를 통일시켜 주셔도 돼요. 95%라고. 엔터 눌러도 0.95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단위 통일한 거야. 나머지 셀은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C번 괜찮아요? 뭐 절대 참조 이런 거 없죠, 지금은. 내려가서 D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두 줄로 표시되도록 I9셀의 서식을 지정해라. 텍스트가 두 줄로 표시, 요거는 지금 그 I9셀에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잠깐만 제가 임의대로 그냥 세팅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시험 보실 때는. 뭐 할인가 적용 금액 이렇게 해볼까요? 할인가 적용 금액 괜찮아? 왜 삐져나가지? 데이터가. 텍스트가 삐져나가잖아. 셀에 바깥쪽에. 그래서 얘를 두 줄짜리로 두 행으로 하나의 셀에 두 줄짜리로 표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I9에 두시고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보시면은 365 버전에서는 자동 줄바꿈이에요. 시험 보실 때는 텍스트 줄바꿈이에요. 괜찮아요? 똑같은 위치에 위치해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줄짜리로 바뀐다. 시험 볼 때 얘만 눌러주면 돼. 요거만. 텍스트 줄바꿈. 문제 4-D번의 내용입니다. 4-D. 요것도 메뉴 위치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동차 재고 시트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표 스타일 밝게 17을 적용. 우리 아까 표 스타일 문제 풀어봤잖아. 그치? 그때는 어떻게 했어? 임의대로 주지 않았어? 아까는 임의대로 줬었어요. 뭐 이렇게 행이 음영 처리가 돼 있는 번갈아 가면서 음영 처리가 돼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나와 있네. 그치? 밝게 17번째 스타일. 밝게 그룹의 17번째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눌러주셔서 확인까지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지정하면 돼. 여기까지가 4번째 프로젝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4번째 것도? 다시 보고 싶은 문제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내려가서 마지막 5번째 프로젝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4 열어주시고요. 5 열어주시고 5번에서는 성인 프로그램이라는 워크시트에서 지난 5년간의 등록 현황을 표시하는 열 스파크라인을 H10셀에 삽입을 해달랍니다. 스파크라인 나왔어? 성인 프로그램이라는 시트로 가주셔서 H10셀에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스파크라인으로 표시해달래요. H10에 두시고요. 스파크라인은 하나의 셀에 들어가는 작은 차트 모양을 스파크라인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삽입의 스파크라인이라는 그룹으로 이동해서 열이라는 스파크라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범위는 지난 5년간이니까 B의 10부터 F10셀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종합 데이터는 빼줘야 되지. 5년간의 데이터니까. 괜찮아? 데이터 범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작은 차트 모양의 데이터를 작은 차트 모양으로 단일 셀에 표시를 해줍니다. 요 문제야.
요 문제. 열 스파크라인. 성인 워크시트에 5년간의 데이터를 열 스파크라인에 삽입했습니다. 지금은 H10셀에만 삽입하면 되잖아요. 굳이 채우기 핸들러로 안 채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대로 두셔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 H열의 성자 요 추세, 성인 추세 열에 스파크라인을 표시해라 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A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A. B번 가볼까? B번. 청소년 프로그램 워크시트에서 A9부터 G의 19셀 표를 작성해달래. 표서식 아니야 얘도? 또 나왔네 표서식이. 행 9를 머리글로 포함시켜라. A9셀부터 G의 19셀 블럭으로 잡아주시고요. 아까 주셨던 표서식을 지정을 해주시는데 아무거나 주면 돼. 이번엔 음영 처리가 돼 있든 안 돼 있던 그냥 임의의 표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만 이 작은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머리글 포함이라는 게 체크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얘를 무조건 체크해달라. 지금은 옵션을 묻는 문제예요. 표서식을 지정을 할 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얘네 첫 행 열머리글로 지정이 되어지네요. B번 괜찮아요? 표 서식 문제가 많이 나오죠? 유형별로 다 넣어놨어요. 내려가서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라는 워크시트의 숨김을 취소해라. 여기에는 사실 요약이라는 워크시트가 있어요. 있는데 숨겨놨어. 아까 우리 행 숨기듯이. 임의의 워크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숨기기 취소 보여요? 숨기기 취소? 숨겨져 있는 워크시트가 목록으로 나타나고요. 요약 선택을 하시고 확인까지 누르십시오. 나타나지?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표시되죠. 요것이 해당하는 C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D번, 5-D번 보여드립니다. D번에선 성인 등록이라는 표에 대체 텍스트 제목, 이번에 또 나왔네. 대체 텍스트. 아까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접근성 검사는 안 나왔고요. 대체 텍스트만 나왔어요. 대체 텍스트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얘만 붙여주면 되겠다. 성인 등록이라는 표로 이동해줘야 돼. 성인 등록 표라는 것으로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요. 이것도 표 1, 표에 대체 텍스트. 우선 눌러주셔서 표 1을 찾아줍니다. 괜찮아? 찾아주시고 이 표에 오른쪽 눌러서 표에 대체 텍스트. 제목에 성인 등록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정의된 이름의 표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대체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추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름 상자에서 표 1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똑같죠? 나머지는 성인 등록이라는 타이핑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5개 다 풀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풀만 하셨어요? 네. 요거 잘 풀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정말
똑같이 나올 거예요.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유출한다고 했잖아, 내가. 자격증 문제. 유출이야, 진짜. 흡사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드렸거든요. 요거랑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프로젝트 2개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마저 풀어드리고 이게 막 몇 개월에 한 번씩 좀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있어요. 업데이트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업데이트된 문제들, 좀 빠져있는 문제들 몇 개 추가해서 좀 쭉 정리해드리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하신 거 잠깐만요. 제가 과제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바로. 오늘 0419 과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프로젝트 1부터 5 결과 파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고 퇴실하시고요. 기간 조금 해놨으니까 다 풀이 못하신 분들은 완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풀었는지 다 꼼꼼하게 확인할 거예요. 파일 열어서. 틀려도 상관없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볼 거야.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고 퇴실하시면 되시고,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그 공지사항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 접수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접수해 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교수님,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그럼. 혹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체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이 프로젝트 공부를 하면 됩니까? 거의 똑같 비슷하게 나올걸?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운 거 안에서 나올 거니까 뭐 이거 공부해 주시면은 시험도 잘 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저 하정우 저 4월 저번 주랑 저번 주는 충계 시합 갔다 왔고 유도. 근데 저번 주에 코로나 걸린 거 다 제출하면 됩니까? 네, 대회 다녀오신 거는 공문 가져오시면 되고, 네. 아무튼 뭐 증명할 수 있는 거 제출해 주시면은 인정해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 네. 오늘 프로젝트 1에서 5, 혹시 다시 복습할 수 있게끔 올려주시나요? 올려주려고. 올려달라고 아. 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 올려주세요? 몰라요. 이거 지금 끝나면, 이게 네. 지금 끝나야